창작을 해야만 하는 직업은 화가, 음악가, 연극, 무용 등 예술 분야가 모두 창작의 환희를 맛보며 살 것으로 생각된다. 창작의 환희는 그냥 얻어지는 것도 누군가 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창작을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고민, 번뇌, 어려움 등을 예술이라는 독특한 매력에 빠져서 극복하는 자가 바로 추앙받는 예술가라고 할 것이다. 피아노 연주자가 하루 8시간 이상을 피아노 앞에서 손가락을 움직일 때 임윤찬 같은 세계적인 젊은 피아니스트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연주자 자신은 오직 곡을 해석하고 자기화하며 또 다른 연주자가 되고 싶어 주변을 의식할 시간조차 없이 몰두한다는 얘기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기존의 수많은 유명 화가의 벽을 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을 해야 하는데 아트페어 나가서 작품 팔기에 급급한다면 그들의 예술은 어떤 것일까? 남궁원의 그림일기 365점은 결코 적지 않은 1년 365일 동안 끊임없이 그리고 써서 애호가들이나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기부행사에 참여한 분들과 기꺼이 원작을 내놓는 남궁원 작가. 이는 허수아비 철학을 실천하는 것인데 매우 보고 드문 일이라 박수를 받는다. 104세의 철학자 김영석 교수. 는 100세를 넘게 살아보니 70세 전 후하여 철이 들었더라고 말한다. 철이 든 한 예술가 남궁원의 그림일기의 원작을 거실로 옮겨놓았으니 자주 보며 각자의 삶에도 창의성을 녹여 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즐기면 좋겠다. 2022년 9월 1일 맑음. 가을의 신호탄. 9월 1일 추석을 앞두고 성묘가 한창이다. 6.25의 아픔을 온몸에 안고 손주인 남궁원을 키워주신 할머니 산소를 찾았다. 그 옛날 어려울 때 집안 내 잣나무밭 높은 산기슭에 모신 악산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신 곳을 찾다 보니 지난해에도 헤맸는데 올해도 헤매다가 하났나 할머니는 나를 놓지 않고 불러준 듯 묘를 찾아 벌초하고 땀에 젖어 넙죽 엎드렸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네 집안 잘 지켜주셔서 오늘도 크게 번창하고 건강하게 삽니다. 잣나무 숲의 위아래 능선을 헤매도 할머니만은 손주를 품어주시고 지금도 사랑하나 보다. 육신이 고달픈데 옥신거릴 듯하나 작업실에 앉으니 거뜬하다. 나와 산길의 모습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려본다. 2022년 9월 2일 맑음. 그림을 그린다는 건 아름답고 행복하다. 예술가라는 개념을 떠나 원초적 본능으로 자신을 뭔가로 속내를 표출함은 너무도 괜찮은 일이다. 자연은 나를 자연인으로 만들고 있다. 하찮은 수많은 풀과 나무들이 나를 매료시킨다. 오늘도 작은 풀에 달린 이름 모를 수많은 꽃을 나의 인간 세계로 화면에 뿌렸다. 자연인답게 그리지 않고 뿌리며 들꽃의 인간들을 쑤놓았다. 2022년 9월 3일 맑은 푸르다. 키오프 서울. 프리즈 서울 아트페어에서 수천 점의 작품을 한꺼번에 접하니 이것도 저것도 좋아 보이기도 하고 반면에 저건 어째 저렇게 그렸을까. 또한 잘 나가는 작가의 뒤를 훔치듯 흉내를 내는 작가도 보인다. 그러나 역시 많이 보다 감상하다 보니 선이 보인다. 그림이 보인다는 말이다. 한마디로 계산적으로는 말은 못하지만 답은 정해지더라는 얘기다. 촬영하면서 작가로서 배울 점이 너무 많다. 그림을 결코 독자들에게 눈속임으로 작업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매사 진솔하게 생활하며 진솔하게 작업하는 것이 정도를 가는 길이다. 장장 1시부터 저녁 7시 반까지 좋아하는 일이고 좋은 작품 세상에 공표해주고 피곤한 줄 모르고 카메라 들고 7시간 이상을 서서 있었다. 오늘 작업은 물감을 붓에 담아 대붓으로 툭툭 찍어버리니 형상이 나오고 꽃송이가 된다. 꽃 속의 허상으로 뭉쳐버린다. 2022년 9월 4일 비. 때 아닌 가을비로 산책길에 흠뻑 맞을 비를 길가에 버려진 찢어진 우산으로 머리만이라도 가리고 작업실에 돌아왔다. 버려진 우산도 어느 날 쓸모가 있었네요. 예술을 한다는 것은 마치 갑작스레 쏟아지는 비를 뭔가 막을 재주가 있어야 한다. 창작이 바로 그런 것 아닐까. 좋다는 메타포로 변화를 주는 이벤트가 있어야 살맛나고 에너지도 솟아난다고 한다. 요즘 프리즈, 키아프 서울 등 대형 아트페어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현대미술은 어찌 보면
창의력과 지구력의 지혜가 어우러진 종합 세트가 아닐까 한다. 걱정 없는 평범한 삶보다는 다이내믹한 자신 있는 변화, 변신이 건강 비결이자 예술을 익혀주는 법이 될 듯 싶다. 2022년 9월 5일 종일 프리즈 서울, 티아프 서울 아트페어를 보면서 수천 점의 작품을 본다. 사람들이 많아 프리즈 서울 아트페어는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다. 티아프는 한산하여 관람은 편안했으나 수준은 늘 거기가 거기다. 문제는 작가마다 다양한 생각으로 나름대로 자신을 표출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림은 그리 많지 않아 안타깝다. 그림도 작가 일방적이 아니라 작가와 감상자가 양방향적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다시금 해본다. 좀 잘 나가는 작가의 귀퉁이를 잡아 유사한 단색화도 많은데 이는 아트페어가 너무 많아 판매 위주의 작가로 변신, 타락한 듯 볼썽사납다. 오늘 작업의 테마는 길가의 쓰레기다. 쓰레기도 화가의 손을 빌리면 또 다른 변신으로 세상사 얘기를 할 거다. 우리네 국민을 갈라치기 하는 모습을 모아보았다. 이제 철이 드나 보다. 빨간 봉투는 좌파 인간 쓰레기고 청색은 온건파 쓰레기이다. 2022년 9월 6일 점차 맑음. 초특급 태풍이 온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남쪽에서 소멸한 듯 경기권은 조용한 아침이다. 지난주부터 키아프와 프리즈 페어에 빠져 지금까지 멍 때린다. 작업실에 앉아 과연 남궁원 화가는 어떻게 자신의 조형 세계를 구축할까? 지금까지 과거를 버리고 새롭게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한 듯하여 자유분방하게 그려보았다. 주체는 인간이고 나의 모습이다. 태풍보다 더 어렵고 고통스러웠던 어머니와의 갈등. 유기후의 산물로서 이해 못하던 나 자신을 그림 속에 쭈그러지고 달구지 길 백둘리를 연상하며 지금은 당당한 나의 모습을 안고 산다. 2022년 9월 7일 맑음. 백돌리에는 이따금 향수 어린 집들이 버려져 있다. 빈집이다. 그 옛날 흙으로 벽을 발랐던 1960년대 집이다. 겉에는 시멘트로 살짝 마무리한 것이 툭툭 세월을 못 이기고 떨어진 모습이 그 옛날 내 삶을 떠올리게 한다. 자갈길 신장로의 흙집에서도 추석엔 각종 음식으로 고소한 기름 냄새가 요란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 멀리 있어도 휴대전화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화로 카톡으로 수시로 날라온다. 그뿐인가? 고향의 풀 내음과 계곡의 물소리는 자연 오케스트라로 들린다. 오늘은 작은 한지의 흙벽돌 추억을 담아보았다. 거칠었던 보릿고개 삶의 한 자락을 옮겨본다. 2022년 9월 8일 맑음. OBS 방송 출연차 아침부터 바삐 움직인 하루였다. 미술관에는 중학생 체험학습 등 경사가 겹쳤지만 즐겁게 소화하고 작업실에 앉으니 피곤이 몰려온다. 그래도 편한 자리가 작업실이다. 나의 갈 길이 화가이다 보니 강박관념의 붓을 들면 오히려 편안한 마음이다. 지난주 있었던 뜨거운 전시, 영국의 프리즈 아트페어, 티아프 서울 등 조금이라도 미술인들에게 애호가들에게 정보와 곁들여 평가지 힘든 지난주가 오늘에야 마무리되어 아트원 TV에 올라갔다. 이젠 작업할 시간이다. 요즘 복잡한 머릿속을 붓 가는 대로, 손 가는 대로 물감 가는 대로 흘렸다. 2022년 9월 9일 맑음. 추석 연휴 첫날 나의 캔버스 야외 에코뮤지엄에는 아침이면 알밤이 한 바가지 넘게 떨어져 있다. 구워도 먹고 찐 밤으로 먹기도 한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가을의 전령은 나를 밖으로 몰아내는 듯 세월의 훈장을 주고 가려 한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 남기고 갈 그림을 몇 점이나 그렸을까? 적은 재산도 정리해야 하지만 자신의 작품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든다. 지금 세상을 떠난다 해도 후회 없는 작품을 남기고 있는지 자신에게 묻는다. 길가의 한여름의 무성함을 서서히 겨울 채비하는 하찮은 잡초 나부랭이지만 그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까? 안타까운 마음의 캔버스에 담았다. 2022년 9월 10일 쾌청. 자연 속의 신비함은 한두 번이 아니다. 걷다가 보면 아스팔트 한 구석에서 이름 모를 풀씨가 아침 햇살에 얼굴을 뽐내듯 밝게 다가온다. 자세히 보니 앞으로 얼마를 어떻게 살다가
누군가의 발에 밟힐 수도 있고 빗자루에 쓸려갈 수도 있는 가련한 풀씨다. 나는 어떤 곳에서 지금 어떻게 태어나 어떻게 익어가는 건지 이렇게도 어려운 척박한 아스팔트에서 자라난 강인한 풀씨가 대견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며 추석 연휴를 부부가 오롯이 즐기고 싶다. 나는 항상 옆지기가 지켜주고 있어 항상 행복하다. 어느 날 함께 딸처럼 구름 천사가 되어 나비가 되어 더 높은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수 있을까? 톰과 제리가 되어 오늘도 토닥거리며 사는 순미와 행복이 오래오래 내일도. 2022년 9월 11일 흐림. 추석이라 고향에 있어도 주변 친척들이 없으니 평일처럼 휑하다. 나이를 먹을수록 부부밖에는 없다. 또한 자기 일이 없으면 무척이나 외로울 것이 분명하다. 다행인지 부부가 모두 향하는 지향점이 있어 행복한 것 같다. 주말 부부도 좋은 편이다. 오늘은 고향 생각에 초가집 황토벽과 농부의 고통스러움을 아주 담백하게 그려보았다. 2022년 9월 12일 후덥지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의 아쉬움을 간직하면서 작업실에 앉았다. 얼마 전 프리즈, 키아프 아트페어를 보면서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건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사한 작품도 많았고 세계적인 피카소 같은 작품 외에 자신만만한 조형 언어를 찾아야 하는데 쉬운 것 같은데 몹시 어렵다. 오늘은 외식하고 또 생각하고 또 뿌리다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다. 김구림 작가 내음도 보이나 내 것이 될 거라 믿으며 한 발짝도 걷는다. 행복한 건강한 삶의 즐거운 노래 같지요. 2022년 9월 13일 맑음. 추석 연휴를 아내와 함께 밤죽고 그림 그리다가 오늘 훌쩍 일터로 떠났다. 유치원생 엄마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 어린 심정 같은 사랑인지 동심인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니 빈집이다. 유행가 남행 열차가 머릿속을 스쳐간다. 주말을 기약하며 잊고 작업하자. 화가가 밤낮 없이 그림을 그려야지 맞소. 옳소. 오늘은 대작에 신나게 아내 엉덩이만큼이나 크게 꽃을 그려 넣으니 기분이 짱이다. 그리고 잠시 드로잉하니 손이 풀렸는지 잘 또 돈다. 먹이를 찾는 그 여느 동물 모습과도 같이. 2022년 9월 14일 흐리터분. 오늘은 강남의 오페라 갤러리에 다녀왔다. 김희경 작가의 개인전이었는데 총장 등 대학의 관계자가 모두 축하 갤러리의 진수를 보여주는 극히 정상적인 화랑이었다. 포장부터 운송, 파티까지 모두 화랑이 부담하는 표준이었다. 세계에 10여 개 지점이 있고 파리에 본점이 있다. 평론가도 만났고 얘기 나누다 보니 작가에 가는 길이 험난하다. 팔려야 재충전한다. 그래야 그림도 좋아진다.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는지 생애 전부를 작업해도 빛을 보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면 민폐라는 얘기 등 머릿속이 멍하지만 작가는 작가가 만드는 길로 가는 거지 누가 도와줘서 좋아지는 건 아닐진데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쏟아부어 보니 자연 속 동물같이 나왔다. 2022년 9월 15일 맑음. 하루가 무섭게 간다. 머리는 늘 깨어 있어 잘 돌아가는데 몸은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피곤이 빨리 온다. 나이는 못 속인다는 옛 선인들의 얘기가 귓가에 맴돈다. 그보다 함께 일하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에 어쩌면 나 자신에게 보다 더 피곤함에 짜증이 나서 피곤이 빨리 오는 듯도 한데 아직은 누가 불러도 남궁어는 이 세상에서 가르칠 일도 많고 아직도 배울 일도 많아 좀 더 있다가 할 일 다 하면 언제라도 부르면 즉시 달려간다고 전해라. 유행가 가사가 이 시간에 딱 들어맞는지 때로는 유치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대중가요. 너무나 적나라한 그 옛날 서민의 삶을 노래한 민화와도 같다. 오늘 지친 몸뚱이는 세상사 가는 대로 산다고 물 흐르듯 부리고 놓아보니 그들이 자연스레 움직여 세상살이 무섭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다. 그 속에는 많은 인간의 질투 같은 시샘과 욕도 스며 있는 듯 먹물의 조화가 나를 이끈다. 보이지 않는 보일 듯한 그들이 작가의 영을 찌는 순간인 듯 싶다. 2022년 9월 16일 흐리다. 손주가 파리에서 대학을 다닌다. 세월이 무척 빠르다. 지난 여름 잠시 다녀가면서 밥상머리에서 한 말이 뇌리에 선명하다.
노력은 절대 배신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는 말도 상황 따라 얘기해 지내 순수성 등을 논하게 되는데 그는 무척이나 책을 읽고 쓰고 있다. 프랑스 원서는 물론 한국에 필요한 책도 잘 읽고 있어 무척 대견스럽다. 오늘 말하고 싶은 뜻은 남송미술관서 기획전, 종이 작업전을 오픈하면서 작가의 노력이 화면에 오늘따라 잘 돋보였다. 작가마다 열심히 한다지만 정말 그 깊이와 열정을 느끼다 보니 손주의 노력은 배신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새삼스레 비쳐 나의 그림 일기도 뭔가 풀어보려 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2022년 9월 17일 흐리고 맑음. 그림으로 자신의 예술관을 표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현대미술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70에서 80회를 거듭하는 국내 미술 단체의 전시를 보면 현대인이 작업하니까 현대미술이라는 등식은 아닌 것 같다. 나이, 성별, 문화 등 각기 다른 지구촌의 미술가들이 프리즈나 키아프를 통해 현대미술이라고 발표하지만 과연 맞는 걸까?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오늘은 이런 생각에서 내가 갖고 있는 현대인, 한국의 상,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노을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얼굴을 캔버스에 담아본다. 2022년 9월 18일 후덥지근 변덕스러운 날씨만큼이나 짜증스러운 일들이 많다. 추석 때는 날밤 줍느라 재밌게 지내다가 요즘은 갑작스러운 여름 날씨같이 습기가 많으니. 그러나 늘 같은 일, 작업하는 것만큼은 비전이 있어 보여 다행이다. 든든한 아내의 후원이 항상 눈앞에 어른거려 쉴 수가 없다. 때론 마치 이응 갤러리의 전속 작가인 듯 착각한다. 좋은 의미의 해석이다. 작품 해놓으면 아트페어 가서 팔아오려는 그런 것도 아닐진데 후원의 의미는 작가의 마음을 옥죄는 때도 있다는 얘기다. 행복한 고민 타령이라고 질타를 받을 것 같기도 하다. 어느 원로 국전 출신 작가는 얼마 전 키아프와 프리즈 아트페어 관람차 매표소 입구에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한다. 7만 원이 너무 비싸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미술계 작은 일을 전해 듣고 보니 비싸기는 비싸고 화가로 산다는 것이 일부를 제외한 실제로 있는 현실임을 직감했다. 날씨 탓 말고 입 꽉 다물고 아트페어에 신경 안 쓰게 해주는 후원자 아내를 봐서라도 소리 없이 작업에 몰두해야 함을 절실하게 느껴보는 저녁 후 단상을 적어본다. 오늘도 인간 시리즈 허수아비 얼굴, 우리네 인간들 모습을 캔버스에 옮겨놓았다. 2022년 9월 19일 흐리다. 인간 시리즈 허수아비 상을 그리다 보니 정말로 사람은 모두가 다르다. 정상인이라 해도 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까지 계산한다면 얼마나 많은 모습인지는 상상이 간다. 그중 오늘은 그래도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 인간상이나 표정을 보면 어딘가 모순된 얼굴이다. 창의적인 형태, 색들로 보이나 작가는 겉만 번지르르한 인간상, 허수아비 얼굴을 그려보았다. 노래 가사 중에 얼굴만 예쁘면 마음이 예뻐야 진짜 아름답다는 가사가 떠오른다. 그 이상의 느낌은 감상자 여러분의 몫이다. 2022년 9월 20일 맑음. 며칠 전에는 후덥지근하더니 오늘은 제법 가을바람이 분다. 에코뮤지엄 조형물 작업을 마무리하고자 동분서주하는데 뭔가 야외 캔버스에 하나 둘만 들어가는 재미가 안 해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즐겁다. 뚱보 아줌마를 형상화한 조형물이 거의 완성되어 FRP로 떠서 분위기를 보았다. 아내의 두툼한 몸매에 복스러운 자태를 만든 작품이다. 밖에서는 입체물 작업을 하고 화실에서는 평면 작업을 한다. 날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 캔버스와 물감과 소리 없는 싸움을 벌이는 듯 그러나 도전하는 그 순간이 즐겁고 젊어지는 기분이다. 마치 세포가 살아나는 기분이다. 요즘 작업이 인간들의 허상과 진상을 들여다보는 것이다.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담아보았다. 그림 일기 시작한 지 벌써 2개월이 되었네요. 하루 1점, 그러니까 소품 60점을 제작했네요.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큰 작업을 위한 드로잉 개념에서 이젠 대작으로 가는 작품들을 구상하게 되어 즐겁다. 2022년 9월 21일 맑음. 시골에서 살아보니 자연동화가 되어버렸다.
누구나 알고 있는 계절의 감각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보는 관점이 작가의 오감을 자극해 생각 주머니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한다. 자연이 주는 소리 없는 이야기가 빛의 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 주머니가 다른 게 커간다. 자연을 자연 그대로가 아닌 자연이 주는 보이지 않는 모습을 작품 속에 작가가 녹여내는 감성을 배우게 한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형태로, 색채로, 감성으로 다가와 예술작품을 잉태하여 세상을 보게 한다. 붓 가는 대로 눈 가는 대로 작업에 몰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심상 표현이라 구체적인 형, 색이 단순한 지난 여름날의 모습일 듯 싶다. 2022년 9월 22일 맑음. 후원자인 아내의 잔소리 중 하나가 당신 그림은 너무 복잡해. 단순할 수 없을까? 이렇게 조언한다. 그럴 때마다 김종복 작가를 얘기한다. 캔버스 화면에 온갖 들꽃이 꽉 찬 작품을 예를 들어준다. 그림이 단순하다. 복잡하다는 중요치 않다. 다만 잘 이해를 못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오는 듯하다. 누구보다도 아내는 나의 평론가이다. 아직도 나의 꿈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가 보다. 아니면 단순함의 경지에 오르지 못할 수도 암튼 아직은 화려한 작업이 좋다. 암울했던 50년에서 60년대 성장기는 기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교대를 나와 한때는 바지도 밝은 하늘색으로 당당하게 입고 다닌 적도 있다. 아내를 만나면서 따스한 황색 계열의 붉은 화면으로 바뀌었다. 욕심은 많이 내려놓고 정리하는 70대 나이인데 화면도 아내 말대로 정리해야 하는지, 더 깊어지면서도 정리가 되어야 할지, 작가는 항상 고민 속에 산다. 복잡한 인간들 세계가 나를 편안케 하면 작품도 변할 듯 싶은데, 그날을 오늘도 기다리며 내일을 맞이하려 한다. 2022년 9월 23일 맑음 한때 비. 오늘은 종이 작업 전 개막 행사가 있었다. 물감 없이도 다양하게 작품을 만드는 화법을 제시하는 전시다.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기획전이 많은 관람객에게 잔잔한 메시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 자신도 역시 다양한 작품들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상케 한다. 매일매일 1점씩 소품이지만 꾸준하게 작업하는 것은 진화의 청신호일 듯 싶다. 마르지 않는 샘은 그만한 양의 시간 투자에 비례하는 것이다. 작업하며 마르지 않는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을 위해 캔버스 앞에 서곤 한다. 2022년 9월 24일 맑음. 올해 묵은 장맛이 최고이듯 이따금 묶여있는 캔버스를 찾아 다시 보게 된다. 당시 느낌보다 지금 이 순간의 표정을 담고 싶을 때가 있다. 며칠 전 작업인데 뭔가 2% 부족하여 두었던 그림. 오늘은 다시 보니 붓이 저절로 캔버스로 가더니 이런 작품으로 다음 전시 아마도 금혼식 준비의 일환이다.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온도 차이가 많지만 가을은 분명 오고 있다. 가을을 준비하는 여름 친구. 더워도 여름철이 좋지? 인생사 다람쥐 쳇바퀴 돌듯 보다 신선한 나만의 고집을 피우고 있지만 무조건이다. 화면의 흰색은 추운 겨울이 아니라 하나의 축제를 즐기듯 자연이 창조해낸 산책길에서 자연이 가르쳐주는 절호의 분위기를 화폭에 담아보았다. 2022년 9월 25일 맑음. 종이 작업 전 오픈 후 주말을 보내니 여러 팀이 찾아왔다. 돌아가면서 오늘 좋은 전시, 눈 호강시키고 갑니다. 관객을 끌 수 있는 힘, 작품 앞에서 작은 감동을 받고 가슴 뭉클해하는 사람, 이런 맛의 기획전을 하나 봅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예술제가 한창인데 아니한 기획으로 대중을 불러내는 힘, 실력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사실은 지원받는 행사는 주최 측 부담 없어 대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정한 예술가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행위이다. 어쨌거나 나 자신에게 더 충실해야 한다. 오후엔 밤과 즐거운 씨름하다 보니 허리가 좀 뻐근하다. 큰 자루로 가득 밤송이째로 담아 내일 유치원 아이들한테 보여도 주고 밤도 까보는 체험을 시켜보고자 한다. 매일 그리는 그림 일기장 앞에 앉았다. 고향의 허수아비를 기억해보며 하루를 정리하면서 나만의 허수아비 축제를 화폭에 담아본다. 2022년 9월 26일 맑음.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보름달에게 소원 한 가지씩 빌어보듯 너무 맑은 가을 하늘이 탐나는 계절이다. 가평, 성남을 오가며 일주일이 이렇게도 쉽게 가다니?
남들은 쇠털같이 많은 날 뭐가 그리도 바쁘냐고 한다. 인생이 내 계획대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닐진데 그래도 가야 하는 길, 보이는 일을 마다하겠는가? 못된 삼성생명 고객센터의 K씨와 종신보험에 대한 싸움에 찝찝한 오후를 보내다가 오는 길에 가을 하늘을 보며 마음 한구석을 달래본다. 너 자신의 이름마저 더럽혀가며 항변할 건지? 답답한 녀석들. 그도 모자라 가평 다 와가는데 요즘 잘 나간다는 화단의 핫한 김태호 작가가 부산 비엔날레 가서 전날 취할 정도로 술 한잔하고 호텔에 모셔다 주었고 아침에 소식 없어 119 부르니 쓰러져 병원행 뇌졸중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주는 서정민 작가의 얘기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여행 다니시라고 작업은 안 하고 혼자 있다가 변을 당하는 모습에 건강 챙기고 무리 안 하고 우린 잘하고 있는데 밤새 안녕?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새삼스럽다. 함께 하는 것이 넓은 세상 사는 방법일 것 같아 이런 글을 쓴다. 여보야, 맞지 않냐? 2022년 9월 27일 맑음. 설악산에는 단풍 소식이 들려온다. 흔들바위를 자주 올라가 사진 찍어 추억 만들던 옛 생각에 잠긴다. 내가 사는 백둘리는 아직 단풍은 먼 듯하다. 하지만 은행 나무밭의 노을한 추억을 떠올리며 잠시 작업실에서 푸르렀던 여름날의 기운을 물들여 본다. 그림은 내 마음의 거울이기에 언제나 비춰본다. 여보야, 당신 마음도 비춰볼까? 새싹이 파릇파릇 야리야리한 봄날이 어느덧 검푸른 녹색의 무서울 정도로 무성한 여름을 번개처럼 보내고 싶다. 난 벌써 가을을 잉태한 남자,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가을 남자가 되었다. 내일은 내 맘을 읽어줄 누군가 가랑잎처럼 건드려 줄까? 가을 남자를 꿈꾸는 내 모습에 한층 젊어진 기분에 오늘 밤 손흥민 축구, 카메룬 경기가 멋진 승리가 되기를. 2022년 9월 28일 맑음. 오늘은 묵향에 푹 빠져본다. 먹물에 아크릴물감을 가지고 돌산의 이미지를 붓가는 대로 뿌리기도 하고 흘려보내기도 하여 자연스러운 비구상에 가까운 산을 그려보았다. 역시 담백한 맛이 있고 간혹 열매 같은 감은 혹한 속에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비친다. 미술관에는 가평 군의원 일행이 의장을 비롯하여 5분이 다녀가고 이어 상색초 교장님 일행이 다녀갔다.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이 58명이란다. 2022년 9월 29일 맑음. 들녘의 벼가 익는 소리, 아픈 날의 추억들은 먹구름 만들어 날려보내고 풍요로운 가족 사랑을 단순화시켜서 그려보았다. 그리고 10월 아트칼럼 원고 쓰고 촬영하여 전송하는 하루가 벌써 어두워졌다. 늦밤이 하나, 둘씩 떨어져 줍는 재미를 더해준다. 나의 결실. 가을은 뭘까? 그림 일기 70점. 작은 일 같은데 큰 수확이 되었네. 작가로 가는 길목에서 자신의 정신세계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로 보람된 하루하루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너무나 실감난다. 내일은 주말 부부 도킹하는 사랑의 날이 다가온다. 오늘 밤 자고 나면 대성리로 달려간다. 잠시 떨어져 있는데 무척이나 반갑다. 처녀, 총각 시절 연애하던 때와 비슷한데 감정 표현은 천지 차이다.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동반자로 아내만 한 친구는 없다.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또 다른 작업에 몰두한다. 2022년 9월 30일 맑음. 해맑은 가을 하늘의 해바라기도 아닌 코스모스도 아닌 이름 모를 꽃 같은 것이 내 얼굴을 가린다. 번득이면서 광채가 대단하다. 시골길에 수많은 야생꽃을 보아왔지만 붓을 들고 보니 귀한 사람에게 선물할 나만의 사랑꽃 훈장이다. 넓고 푸르고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구름꽃과도 같이 9월을 마무리하는 사랑의 훈장꽃을 아내에게 전한다. 노을한 핵을 중심으로 끝없이 퍼져나가는 무한의 화이트는 작가 남편을 사랑으로 후원하는 그녀이고 아트페어 무관하고 작품 판매 무관한 흑수저 환경은 명작만을 기대하는 눈치에 나는 조형 언어에 집중한다. 에코뮤지엄 허수아비를 지키면서 남궁원의 그림일기와 작품은 매달 이어집니다. 다음은 2022년 10월분 일기가 방송됩니다.